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환경 파괴 때문에 여러 가지 단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속담에 옛날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래서 자식 새끼가 많으면은 사고가 바람이 잔잔할 날이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잔잔할 날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고 대가족이 있으면은 별의별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지요. 자주.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하는 속담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인구가 많으면은 나무 가지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 옛날의 속담을 비교를 하면은 전 세계에 큰 나무가 있다면 땅덩어리가 나무다 하면은 가지가 인간이다 이런 얘기죠. 비교를 이제 대입해 가지고 비교를 해 보면은 이 지구는 나무 줄기다 하고 그 가지들이 붙어 있는 거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땅덩어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옛날의 속담이라는 게 경험상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00만, 1000만, 1200만 요렇게 됐을 때는 별로 사고도 나지 않고 사람들이 인사성이 바르고 인성이 좋아요. 근데 사람이 많으면은 살아가려면은 더 경쟁이 치열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많으면은 응시생들이 점점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쟁률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원리가. 별의별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니. 이걸 좀 확대 개념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기치는 사람들이 점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사기치는 사람이 점점 일어나고 전 세계 국제사회에서도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상한 사람, 이상한 지도자, 별의별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예요. 전세 사기도 그전에 없었잖아요. 요즘에는 제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전세 사기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별의별 일이 더 생긴다. 가지 많은 나무에는 바람 잘 날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줄기가 땅이라고 하면은 가지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연의 섭리, 진리가 원래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전세 사기에서 요즘에는 부동산 등기를 갖다가 헤쳐먹는다. 내가 오늘 얘기할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공신력이 없는 부동산 등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소나 아니면 부동산 중개사무소나
이런 데서 등기 등본만 띄워가지고 확인을 확실히 했다 그러면은 그 부동산 등기가 잘못됐던, 위조로 했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가져오세요. 공인중개사 가져와가지고 주민등록증 이제 확인을 하고 신분증 이것하고 이제 등기부 등본을 한번 딱 띈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서 또 딱 떼가지고 이름하고 주민등록하고 등본하고 딱 맞고 이래 보니까 딱 맞다. 그러면 그걸로 공인중개사는 의무를 다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려를 하게 되지요. 위조로 해왔던 안 해왔던 모르지요. 그거는 내용은 이제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집을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해가지고 2억을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은행에 다 갚으면은 은행에서 완전히 다 갚았다는 그 증명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걸 위조했다는 얘기예요. 위조를 해가지고 등기사무소 가가지고 등기하고 가져가가지고 이거 말소시켜 주세요 하면은 그 등기사무소에 그 근무하는 석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형식적으로 문서만 보고 다 지워줍니다. 그러면 깨끗이 갚지도 않으면서 이제 갚았다고 가짜 은행에 직인을 만들어가지고 찍어서 깨끗한 등기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봐요. 지금 여기는 근저당 한 거 없고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빚진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하면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 직원이 사무원들도 지금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입니다. 등기 공신력을 인정해주는 등기 공신력 인정주의가 아니고 등기 공신력 인정주의가 아니고 등기 공신력 불인정 형식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사무소에서 서류만 확실하게 보고 맞으면은 해줘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민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도 국가서 책임도 안 진다고 법조항이 나와 있고, 등기사무소는 서류만 완벽하게 가져오면은 봐서 딱 맞아서 처리해주면은 등기사무소도 책임이 없다. 나라에서도 등기 공신력 인정주의가 아니고 등기 공신력 불인정 형식주의를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도 책임이 없다는 것이 민법 조항의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잠깐 찾아서 이제 저도 부동산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보면은 대만, 중국 같은, 호주, 대만, 중국,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즉,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도 그 등기 공신력주의를 채택하는 나라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형식주의가 아니니까 직원이 직접 나가 봅니다. 나가봐요. 땅을 어디 샀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평수가 맞는지 측량을 하고 현장에 가보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2억인가 3억을 다 갚았다고 그 상환 증명서를 가져왔으면은 그 은행에다 전화를 걸어보고 또 은행에 가서 직접 물어보고 사실을 확인하는 주의가 그 등기 공신력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등기 공신력 제도가 아니고 등기 형식주의예요. 서류상만 딱 맞아떨어지면
지면은 다 해줍니다. 그리고 국가 책임이 없어요. 등기 공신력주의 인정을 하는 나라들은 나라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주는 나라도 있고, 아니면은 소송을 걸어서 구상권을 활동을 해서 사기친 사람을 뭐 징역살이를 보낸다든가, 아니면은 벌금을 낸다든가, 아니면은 강제 징수를 한다. 그 사람들이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은 부동산을 전부 다 강매를 해서 환수를 한다. 아니면은 징역살이를 보낸다. 처벌이 강력하다.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를 그렇게 많이 국민들이 당해서 국민들이 애를 먹는데, 등기 공신력 형식주의 인정하지 않고 등기 공신력 인정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등기 공신력 형식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 참 문제가 많다. 국가로서는 등기 공신력 인정주의를 해봐야 국가나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그 공신력을 형식주의로 그대로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에는 그때 옛날에는 사기가 별로 그렇게까지 사기를 치지 않은 시대는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사기치는 게 완전히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 약점을 뭐 등기 공신력 이런 얘기하면은 좀 배운 사람이나 알지 모르잖아요. 그 공인중개사도 시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그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는 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이익이 더 훨씬 더 크다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등기의 형식주의를 버리고 등기 공신력 인정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국, 대만, 호주 같은 경우도 다 하는데 우리나라가 왜 하지 않겠어요? 그게 그 전에 우리가 일본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일본이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 그러면 지금에 봤을 때 전세 사기도 그렇고 사기가 너무 국민들이 피해가 심하잖아요. 전세 사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등기 공신력이 없는 등기 형식주의를 또 채택하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그렇게 사기 쳐먹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오늘 또 그 텔레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찍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때는 그 임차권의 물권화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을 전세를 얻는다, 아니면 세를 얻는다 할 때는 그냥 계약서만 쓰고 말잖아요. 계약서만 쓰면은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은 물권하고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그 보호 기능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임차권은 안 줘도 별로 처벌도 심하지도 않고 받기도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그 임차권의 물권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권화는 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집을 얻었다. 그런데 그 전세 계약서라든가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전세 뭐 임차 계약서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그거만 계약서만 달랑 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등기를 해야지만은 물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세를 하면은 전세 계약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전세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게 물건이에요.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물건이 아니라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집을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등기를 들고 법원에 가서 물건으로 등기에다 등록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해야 이제 그게 이제 물건으로 됩니다. 우리나라는 물건이 그 제형 법정주의 그 형법에서 얘기하지만은 그 물권 법정주의라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 물권의 종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대로 개인이 창설해 가지고 물권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8가지인가 있습니다. 제형 법정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 형법에 보면은 제목이 다 있습니다. 미리 제목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떤 죄를 졌을 때는 어떤 처벌을 내리고 이런 조항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된다. 개인이 마음대로 그 제목을 만들어가지고 창설해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 그 물권 법정주의도 그렇습니다. 물권 법정주의도 사전에 물권의 종류를 민법에다 나열을 하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 물권법이 임차권보다는 더 강력한 보호장치다. 어느 것이 임차권하고 물권법하고 어느 것이 더 안전하느냐. 물권이 훨씬 더 안전하고 돈 떼킬 염려가 없고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전세 계약서만 딱 하고는 그거 이제 등기소 가가지고 그 사람 등기에다가 저기 물건으로 전세 등기를 해 나와. 그럼 이제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전세를 안 주면은 그걸 강제로 그 집을 그 경매에 붙여가지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법적으로 권리 행사도 가능해요. 그 빌린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임차 계약서나 전세 계약서를 쓸 때는 반드시 등기사무소에 가서 물건 등록을 해놓으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귀찮지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임차권이든 전세권이든 개인이 가가지고 그 전세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물권에다가 포함시켜야 됩니다. 전세 물권, 임차 물권 전부 다 시켜야 돼요. 그 계약만 하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임차권이에요. 그렇지만 이 임차권을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물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임차권이지만은 등기하면은 물권이 된다 해서 그 임차권의 물권화가 된다 해서 임차의 물권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우리나라의 형식주의를 이용해 가지고 엄청나게 사기를 많이 친다는 얘기죠. 대개 이제 공인중개사 가면은 이 건물을 지금 사러 왔는데 이게 지금 한 100억 정도 나간다는데 공인중개사님이 그 등기부 좀 발행해서 좀 봐주세요. 그래요. 인터넷에서 요즘엔 딱 치면은 나오잖아요. 그 주인 이름 주민등록 입력을 하면 딱 보니 깨끗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50억을 융자로 받았다는 얘기죠. 50억을 근저당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팔기 한 달 전에 은행에다가 다 갚았다.
그래서 은행에서 완전 변제 확인서를 써줬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등기하고 그 확인서하고 등기소 가가지고 이 건전한 설정권이 돼 있는데 말소를 해다와. 그래서 딱 말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깨끗할 거 아니에요. 봤을 때는 여기 하나도 없다. 등기 잡혀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깨끗하다. 그렇게 사기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은행에서는 확인서 띄워준 게 없다. 그 사람이 그 공문서 위조를 해가지고 등기소에 가가지고 사기를 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제 방법이 없잖아요. 국가에서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는 주의를 채택하면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 또 법적으로 사기친 놈은 징역살이를 하고 또 강제로 부동산이라든가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경매에 붙일 수 있고 그다음에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하는 그런 법조항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등기 공신력 주의를 나라에서 채택을 하게 되면은 법조항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요. 자동적으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 50억 사기친 놈을 국가에서 또 그 피해자인데 직접 50억을 주고 그 사기친 놈을 이제 재산이 있으면 몰수를 하고 없으면은 징역 50년을 뭐 때린다든가 그런 아주 강한 법을 만들지요, 당연히.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재산을 빼돌렸는지 사의 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도 보고 처벌 조항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구상권 활동해서 먼저 피해자한테 돈을 보상을 해주고 후에 그 사기친 놈한테 구상권을 발동해서 받아내는 그런 법조항, 강력한 처벌 조항, 소송에서 소송을 하면은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 바탕의 법도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지금의 이 시점에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등기 형식주의를 해서는 지금 안 된다. 그래서 등기 공신력 주의를 할 때다. 그 전에 사기가 별로 없을 때는 그 등기 형식주의를 해도 국민의 피해가 크지도 않고 나라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공신력 주의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해서 그전에는 했지만은 요즘에는 사기가 많이 쳐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 50년, 60년 전하고는 차이가 많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호주나 대만, 중국처럼 그 등기부 공신력 인정주의를 채택해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있는 직원들이 확인도 안 하고 저들이 잘못해서 내가 50억을 손해봤잖아. 그 사람 책임지라. 아니지요. 우리나라 법이 등기부 공신력이 없고 등기부 형식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만 완벽하게 해가지고 오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해주면은 그 등기소에 있는 직원은 죄가 없습니다. 만일에 공신력 형식주의가 아니고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우리나라 민법에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만일에 확인도 안 하고 해줬으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돈을 50억을 물어내라 이렇게 되지요. 책임을 지웁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아, 이거 은행에서 근저당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돈을 50억을 빌렸는데 다 갚았다고요. 변제 증명서를 가져와가지고 등기소에 등기를 들고 와서 근저당 말소를 시키다 와 하는데 그 직원이 현장에 현장 답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신력 인정 주인은. 전화도 하고 내가 가보겠다. 실제로 맞는지 얼마나 빌렸는데 갚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맞다 하면은 그때 이제 말소를 시켜주지요. 그게 이제 등기부 공신력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그 청량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형식주의가 아니고 그게 이제 인정주의입니다. 그래서 지적계 이런 데서는 어디 땅이 있으니까 이거 등록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여기 뭐 500평이다 그러면 청량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한 100평, 200평밖에 안 되는데 이 1000평, 2000평이다 해가지고 서류만 만들어가지고 형식주의를 하면은 보면 그냥 올려주면 안 되잖아요. 500평이라고 500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측량을 해보자. 측량을 해가지고 전부 다 서류를 해가지고 오느라 그렇게 해가지고 실사를 나가잖아요. 현장에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게 정석이죠. 사실상. 지금의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도 안 될 때는 사기를 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고 인심도 좋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요? 내가 저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두도 얘기했지만은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우리가 그 전에 100만 단위 뭐 몇천만 단위 이렇게 있을 때는 전세 사기 그다음에 이 요즘에 그 부동산 등기 사기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많으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얼마 전에 텔레비 나오는 것도 봤잖아요. 뭐 그 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좀 이민을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 살아라 했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불량 이민자들은 세큐라서 전부 다 축출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옛날 아득한 옛날에는 중국도 미국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민 장려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인들도 미국에 이민을 많이 갔죠. 그렇게 되던 것이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별의별 넘어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민 간다 해놓고는 이제 테러 집단들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악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 또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그런 정책을 펴지 않을 수가 없죠.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도 테러가 많이 생겨가지고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민을 장려하던 나라들이 지금에 와서는 소가리를 한다.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환경이 파괴되면은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다른 걸 비교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은 세상을 다 잃는다고 하잖아요. 환경을 잃으면은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환경이 엄청나게 무섭다는 얘기. 환경이 사람의 몸보다 더 무서워요. 우리는 개개인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잖아요. 그렇지만 개인 혼자서 다 잃잖아요. 그렇지만 환경이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못생겨져 가지고 잃으면은 전 세상이 다 잃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멸이라는 거는 멸할 물자입니다.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공자에다가 멸할 멸, 공멸이에요. 그 인구가 점점 많으면은 싸움이 점점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살기 위해서 싸움을 한다 하는 게 한자로 생존 경쟁이다. 다툴경 싸움 쟁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게 이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지구가 나무 줄기다. 그리고 나무 잎이 사람이다 하면은 가지나무가 잎이 많은 가지가 많고 잎이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 없다. 항상 조금만 바람 불어도 가지가 많고 아주 잎이 많은 나무는 계속 잎이 바라라라 하고 흔듭니다. 계속 흔들어요. 그거하고 속담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 진리입니다. 이게 속담이라는 게 바로 진리예요. 천년 만년 내려오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식 새끼 많이 낳아봐야 맨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골치 아프다. 그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옛말이 딱 맞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이.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뭐 열 몇 명씩 낳고 뭐 수없이 많이 낳는데 이놈이 또 뭐 사고 치면은 또 저놈이 사고 치고 할로 골치 아파서 못 살겠다. 옛말에 가지나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던 게 그 얘기가 딱 맞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른들이. 나도 크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지금의 세계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지 많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 이런 것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지구가 만일에 나무 줄기다. 그러면 사람은 나무 잎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환경이 완전히 파괴 다 되면은 세상을 다 잃는다는 얘기예요. 개인은 건강을 잃으면 개인 몸이 세상을 다 잃지만은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 잃으면은 세상을 다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올 스톱입니다. 올 스톱.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야박한 얘기 같지만은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먹이 사슬이라고 있잖아요. 호랑이라든가 이런 것은 병들고 또 약하고 그런 것부터 먼저 잡아먹잖아요. 잡아먹기 쉬운 거. 그걸 갖다가 먹이 사슬로 개체수를 알맞게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동물이 너무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걸 갖다가 옛날에 그 공자가 얘기한 게 중용이라고 합니다. 중용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적절하게 알맞게. 그러니까 정치를 하더라도 너무 발본색원 해가지고 철저하게 뭐든지 하려고 하면은 도리어 나쁜 결과를 낳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면은 새가 부러진다.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해서 완전히 발본색원이라고 있잖아요. 뿌리를 뽑겠다. 그거는 완전히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뭐든지 해야 된다. 부정부패 이런 거는 발본색원 해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좋지만은 모든 그 세상의 진리, 자연의 섭리를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나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국력이 소비된다. 먹고 사는데 지금의 국력을 총력, 나라의 힘, 나라의 국력을 총력을 기울여도 지금의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 부정부패 이런 데 너무 매달려서 국력을 소비해 가지고 결국은 국민을 소외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도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될 수 있다. 내가 비교를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 정부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해결 방법이라는 게
없잖아요. 인구가 갑자기 줄일 수 있나요? 지금의 산하 제한을 하고 인구를 지금의 80억, 90억, 100억, 200억, 300억 자꾸 늘어나지 않고 지금의 현 상태 그냥 상태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현 답보 상태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해도 환경 파괴는 기하급수. 기하급수라는 것은 몇 배로 팍팍팍팍 뜁니다. 산술급수가 아니라 기하급수로 환경이 파괴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구가 줄어서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그 반대예요. 인구가 줄면 환경이 복구되는 시간은 산술급수가 아니라 엄청나게 늦게 환경이 복구가 됩니다. 환경이 망가지는 것은 빨리 망가지지만 복구는 엄청나게 느리다는 얘기예요. 몇백 년, 몇천 년까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전쟁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 동물의 세계에서도 맨날 먹고 살려고 전쟁을 하잖아요. 사자, 호랑이도 맨날 어디 가서 싸움을 해가지고 먹을 게 없냐 해가지고 맨날 돌아치면서 잡아먹고 그래서 적정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동물의 세계는 개체수가 알맞아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자폭탄이라든가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한다 뿐이지 동물이나 그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지금 인구가 90억인데 한 60억 정도는 사람이 죽고 한 20억, 30억만 딱 남게 하면은 이 전 세계가 지금 경제 동맥경화가 걸려 있다. 그렇게 봅니다. 사람도 그 동맥경화가 핏줄이 많이 굳어서 오염되면은 피가 잘 돌지 않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죽잖아요. 나중에 그 치료를 안 하면은. 사람도 피가 잘 돌지 않아 가지고 동맥경화가 오면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놔두면은 경제 동맥경화가 와가지고 나중엔 올스톱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공멸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진리가 원리가 바로 대비가 되면서 대입이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의 해결 방법은 3차 세계대전밖에 없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바로 자연의 섭리고 자연의 기본 원리고 그거는 인간이나 사람도 동물이니까 동물의 세계는 그 원리밖에 없어요. 그걸 나쁘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전 세계의 그 경제 성장률의 동맥 경화, 그 다음에 포화 상태가 되어 있어서 혈액 순환이 잘 안 된다. 사람 몸에 비교를 하면은. 그래서 순환을 시켜야 한다. 혈액 순환이 잘 돌아가게. 그렇게 돼야 이제 경제 성장률도 높아지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은 또 자연히 그게 이제 국민들로 소득 재분배가 되면서 여러 가지 그 복지 활동이라든가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서 국가 성장 율로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게 국민들로 배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를 줄이고 전쟁으로 파괴를 하고 다시 복구를 하고 이런 순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번 시간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